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며 당신과 함께 초콜릿을 먹어요. 가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의미로 부활 대축일 전 40일 동안 회개와 보속의 마음으로 참회의 기간을 가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순시기를 맥주 마시며 고행한 수도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청소년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맥주 못 마셔서 지들은 사순시기 고행 따윈 안 해도 된다는 이 친구들. 그래서 교회는 미성년자를 위한 사순시기 전용 음료까지도 준비했으니 그것은 바로 초콜릿 음료. 이젠 하다하다 초콜릿이냐며 그냥 고행한다고 말이라도 하지 말라고 말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톨릭 교회는 초콜릿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역사적으로 초콜릿이 처음 등장한 것은 2600년 전 마야 문명에서 카카오 열매를 갈아 마셨던 것이 그 시작입니다. 그리고 콜럼버스는 남미 유카탄 반도에서 가져온 쓰고 매운 카카오 음료 쇼콜라트를 유럽에 처음 소개합니다. 하지만 그 유행은 16세기 페르난도 코르테스가 본격적으로 카카오 무역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초콜릿은 마야 문명에서 사용되던 것처럼 간식보다는 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최음제이자 강장제로도 쓰였습니다. 성관계에서 사실 초콜릿에는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어떤 물질도 없습니다. 하지만 초콜릿 속 페닐에틸아민이라는 물질이 사랑에 빠졌을 때 뇌에서 자연적으로 비중이 높아지는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거지요. 때문에 16세기 초반 교황청은 초콜릿이 지나친 매력과 흥분을 유발하는 강장제라는 이유로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걸 또 먹어보고 싶었던 교황이 등장했으니 그분은 바로 교황 비오 5세입니다. 얼마나 애욕을 일으키는지 자양강장제라고 소문난 그 음료를 마셔봐야겠다. 그런데 그는 초콜릿 음료를 마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맛없는 것이 애욕을 일으키며 습관이 될 리 없다. 이건 기름진 죽 같구나. 초콜릿 금지령을 당장 해제하라. 그렇습니다. 그는 카카오 100% 스디슨 원액 초콜릿 차를 마신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교황의 허가 이후 초콜릿에 버터와 설탕을 넣어 먹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이후 액체빵 맥주처럼 사순시기 금식 규정이 없고 칼로리가 높아 포만감이 큰 초콜릿차가 사순시기 금식 음료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핫초코 마시고 사순시기 고행하세요. 끝난 줄 알았죠? 2월 14일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으로 고백하는 발렌타인데이도 가톨릭 교회와 관련 깊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 로마법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젊은 부부의 경우 전쟁이 나도 강제 징집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인들이 징집을 피해 서둘러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황제들은 전쟁 전 금운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한 어느 젊은이들이 발렌티노 사제에게 혼인을 주례해달라고 청합니다. 고심하던 발렌티노는 결국 결혼을 주례해줬고 금혼식 규정을 어긴 죄로 269년 2월 14일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 발렌타인 성인의 축일이면 사랑하는 연인들이 사랑의 쪽지를 주고받는 전통이 생겼는데 1960년 일본의 한 초콜릿 회사에서 이 사랑의 수호 성인 축일을 상업적으로 변질시켜 오늘에 이릅니다.
2월 14일에 꽁냥꽁냥 초콜릿을 주고받는 것은 그렇다 쳐도 적어도 상술이 아니라 실제 무슨 날인지는 알고 우리가 기념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2월 14일을 초콜릿 주고받는 날이 아니라 발렌티노 성인의 순교 정신을 기리는 축일과 함께 안중근 토마스 형제님의 사형 선고일로 추념하고 싶네요.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